박영식 시사평론가님과 함께 한 주간에 올라온 정치인들의 SNS 게시물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식 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현재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기각 나왔는데요. 대권 잠룡들도 네.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마디씩 보태고 있는데요. 또 국민의힘의 잠룡들은 탄핵 남발이라면서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눈에 띄는 안철수 의원 SNS에 강력한 메시지를 남겼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죠? 명분 없는 탄핵을 주도한 이재명 대표는 정치 지도자의 자격을 이미 상실했습니다. 국정 혼란과 국가적 피해에 대해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고 정계 은퇴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달리기 하러 가야지. 그거는 지금 추가하신 것 같아요. 예, 추가하신 것 같은데. 예, 달리기는 추가했습니다. 예, 근데 정계 은퇴를 해야 된다. 이재명 대표가 정치권을 떠나라. 네. 이거 굉장히 강도 높은 비판을 했습니다. 이런 배경에는 뭐가 있을까요? 글쎄 뭐 지금 대선 주자들 중에는 가장 그 조급함이 심한 사람들이 누구일까? 아직까지 한 자릿수 지지도밖에 나오지 않는 여권 주자들. 이라고 봅니다. 특히 뭐 야권 주자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어떤 메시지로 언론에 자신의 이름을 올릴 수 있을까?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명분 없는 탄핵을 주도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이 탄핵에 대해서만큼은 이미 줄 탄핵이 아니라 탄핵 소추권 남용도 아니라고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명분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당시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을 그대로 뒀어야 된다라는 말인지 저는 좀 그게 의문이고요. 정계 은퇴는 그건 뭐 이재명 대표가 알아서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뭐 타인이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네. 또 지난주에 굉장히 좀 뜨겁게 또 오늘까지도 이 시간까지도 이제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이슈가 하나 있는데요. 네. 연금 개혁 이야기입니다. 지난 20일에 국민연금법 개혁 개정안이 18년 만에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에 대해서 여야 합의인데 네. 또 잠룡들이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먼저 여권 후보들 SNS 네. 한동훈 전 대표 페이스북에 어떤 의견 남겼습니까? 예, 오늘 어렵게 통과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청년들이 기성세대보다 더 손해보면 안 됩니다. 설령 표 계산에서 유리하더라도 정치가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하셨고요. 예. 그리고 국민연금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후 다시 논의해야 합니다. 거부권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거부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한동훈 전 대표 네. 많이 비슷하신데요. 그래요? 예. 그래서 거부권을 써야 된다. 네. 아주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안철수 의원도 입장을 냈다고요? 네. 연금 계약법 거부권 행사 후 자동 조정 장치 도입 등을 다시 개정해야 합니다. 라고 쓰셨네요. 그러니까 지금 여당의 잠재 후보군들 보면은 거부권 행사해야 된다. 내지는 또 굉장히 미진하다. 아주 강도 높게 좀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범여권으로 분류되고 있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이분은 이제 후보라고 불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후보 선출이 됐기 때문에. 근데 이게 대선 전이라 후보라는 말이 맞을지는 모르겠기 때문에 제가 의원으로 호칭을 하겠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또 어떤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페이스북에 어떤 입장 냈습니까? 네, 미래 세대의 중요한 문제가 다른 정치 담론에 묻히지 않도록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한동훈 전 대표님과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자리를 제안합니다라고 지난 24일에 어제 제안을 했네요. 아니 근데 그 이준석 의원은 가장 이제 뭐 본인이 젊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을 뭐 대표한다라는 그런 상징을 가지고 굉장히 거칠게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와중에 안철수, 유승민, 한동훈 이 세 분을 꼽았어요. 이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일단은요. 이 지금 연금 개혁을 여야가 합의를 했잖아요. 네. 골자가 이제 모수 개혁 아닙니까? 우리 뭐 신인규 변호사님께서도 이번 이 연금 개혁에 대해서 어쨌든 여야 합의에 대한 평가를 좀 일부 해주신 부분이 있잖아요. 어쨌든 18년 만에 여야 합의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합의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18년 만에 합의를 했다라고 하는 연금 개혁 합의는 국회의장 중재로 여야가 합의를 했다라고 하니 일단은
뭐 그 합의 정신을 존중해주고 합의 결과에 대해서도 뭐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나라가 뭐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와중에서 이 연금이라는 것은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이고 모수 개혁이라는 건 일단 제도를 그대로 두고 숫자만을 바꿔가지고 일단 첫 걸음을 뗀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구조 개혁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갈에 대한 기금 고갈에 대한 시한을 늘려놓고 네. 이제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면 되는 상황인데 그렇죠. 지금 모수개혁한 거를 돌리자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유승민, 한동훈, 이준석 이 네 분의 공통점은 저는 어디까지나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고 있다라 보니까 이준석 의원이 보기에는 자신이 이제 이 어떤 연금 계약 저지 연대의 어떤 뭐랄까 주도권을 갖고 있는 리더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틀에 한번 모여보자라고 이제 손을 내민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안철수, 유승민, 한동훈 이분들이 이준석 의원을 얼마나 좋아할까요? 제가 뭐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상대방으로 얼마만큼 함께 연대를 할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느냐. 그렇죠. 이 부분을 지적해 주시는 거죠. 일단 안철수 의원, 이준석 의원과는 앙숙 관계로 알려져 있고요. 근데 관계가 또 어떻습니까?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의 경우에도 옛날 같지 않은 사이라고 이미 뭐 정치권에서 알려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한동훈 전 대표의 경우에는 글쎄요. 지난 한 2년 기간 동안 이준석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SNS나 기사만 찾아보더라도 어떤 감정 상태인지는 대충 알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에게 일단 손을 내밀었다? 이분들이 과연 잡아줄 가능성을 염두하고 던졌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실패할 가능성까지도 내다보고 던졌을 거라고 봅니다. 손을 내밀었다고 봅니다. 뭐 사실 되든 안 되든 좋은 거니까 이렇게 일단 기자회견하고 연금 계약 저지 연대를 띄운다는 것만으로도 기사가 날 수 있다. 기사 1면에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목적으로 일단 던졌다고 보는데 안타깝게도 이 페이스북과 이 기사 내용은 뭐 기사의 어떤 그 총량을 봤을 때 적지 않은 기사들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사회적 관심을 그리 받았던 것은 아니라고 본다. 왜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그 맥락을 읽으신 것 같고요. 많은 국민분들께서 게다가 이준석 의원이 자신이 늘 비토해왔던 정치인들에게 손을 내밀었던 거에 대해서 별 진정성이 없다라고 일단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께서도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야가 어쨌든 합의를 하면 그 합의가 야합이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조기 재선을 앞두고 기사 한 줄이라도 더 나오고 싶어가지고 이런 거라는 거를 국민들이 과연 모를까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야 합의를 존중하고 오히려 사회 통합에 앞장서야 될 리더들이 뭔가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를 갈라치를 목적으로 이런 연금 이 합의를 뭔가 생채기 내는 시도는 저는 좋지 않다고 봐요. 이런 편가르기 방식보다는 좀 더 세대 통합의 관점에서 이 시한폭탄과 같은 이 중차대한 문제를 접근하는 신중성 이걸 좀 아마 주문을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개혁신당 관련된 이야기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개혁신당이 좀 젊은 당이다 보니까 SNS 양이 좀 많아서 하나를 더 소개를 할까 싶은데 지난주에 이제 허은하 전 대표, 허은하 대표가 영화관에 방문을 해가지고 허은하 전 대표가 어떤 인증샷을 올렸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좀 그 인스타그램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사람이 너무 없어서 영화 시작 전에 여유롭게 인증샷 남기긴 했는데 영화 마치고는 돈 주고 시내까지 나온 거 후회했네요. 만감이 교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라고 지난 19일에 남기셨습니다. 약간 물음표로 글을 맺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은데 아마 준스톤 이어원 이라는 영화인데 지금 관객들은 한 4,000명 정도가 안 되는 부분에서 지금 현재 관람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 영화를 만든 이 감독님이 허 전 대표에게 사과를 요구했거든요. 근데 이게 보통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본인이 만든 영화를 봐준 관객이니까 고맙습니다 하는 게 원래는 맞는데 어떤 사연이 있는지 관객에게 지금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떤 배경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독립영화 감독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독립 다큐멘터리 또 감독이라고 봐야 되니까 비록 이제 이 작품에 대해서 혹평을 남긴 정치인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한다는 것은 그만큼 좀 모멸감을 느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그런 모멸감을 느꼈다라고 하면 사과를 요구하는 것도 자유인데 일단 이런 경우는 좀 저도 처음 봤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어디까지나 이 영화 감독께서 느끼는 그 감정은 뭐 이해는 할 수 있으나 이것이 어떤 한 정치인을 지지하는 차원에서 나온 메시지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뭐 어디까지나 영화 제작자로서 순수 예술인으로서 자신의 이 예술 작품을 폄하시켰다라는 그 관객에 대해서 정치인 허은하에 대해서
내가 모멸감을 느꼈다라는 그냥 의사피력 정도로만 일단 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정치 행위는 아니길 바라고요. 저는 이 영화를 굳이 평가를 해야 되는 건지 사실 잘 개인적으로 아니 근데 보셨습니까? 아니요 전혀. 그러니까 저는 왜냐하면 예. 이게 지금 영화의 배경이 어떤 정치인이 정당에서 쫓겨나고 정당 하나를 또 만들고 그 정당에서 국회의원이 되는 과정을 지금 그린 거잖아요. 근데 그 서사를 신인규 변호사님도 알고 저도 지금 알고 있어서 그 서사에 저희가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뭐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미뤄 짐작컨대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예상이 가능해서 예. 뭐 굳이 보진 않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예. 얘기하는 우리 시대의 거인들 김영삼, 김대중, 뭐 노무현 이런 분들의 다큐멘터리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 수십 년의 어떤 서사에서 우리가 감동적인 대목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거는 관객 수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 4천 명도 안 봤다라고 하니까 그걸 좀 뼈아프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고 이번에 저는 다른 그 영상을 좀 새롭게 알게 됐는데 그 뉴스토마토라는 채널에서 만든 영상을 보니까 어떤 영상입니까? 계엄 당일에 이준석 의원을 목격한 시민 두 분의 증언이 나왔는데 월담하지 않으면서 소위 이제 국회 출입을 막은 경찰들 앞에서 김영삼 코스프레를 한 것이 저는 뭐 사실로 이미 드러났다라고 보거든요. 예. 그 생생한 증언이 나온 그 영상이 오히려 더 저에겐 충격이었지. 준스톤 이영원이라는 어떤 이 영화가 저에게는 뭐 감동적으로 다가오진 않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뭐 영화 만들고 준스톡이라는 소통 어플리케이션 만들다고 하지 예.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쌍방향 소통이 아니라 사실상의 일방향 소통인 걸로 지금 다 취재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이게 뭔가 자꾸 부지런하게 내가 개혁적인 인사고 젊은 정치인이어서 뭔가를 하고 언론의 노출 빈도를 올리려고 하는 것은 알겠는데 그것이 좀 가짜로 인식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허은하 대표의 이런 인스타그램이 뭐 어찌됐든 지금 온라인에 화제를 많이 끌었기 때문에 아마 영화 입장에서는 영화 면에서만 본다면은 상당한 또 홍보 효과는 좀 있었을 수는 있겠다라는 네. 생각은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당내 내홍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잘 정리가 된 것 같진 않아서 네. 저희가 조금 더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는 박영식 시사평론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